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이제서야 겨우 생활 패턴이 원래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요. 정말 2년 만에 한국영화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돈짱이랑 같이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거의 없어져서 맨날 집이랑 학교, NHK만 왔다 갔다 하는 일상이어서 그랬는지 마음이 들떠서 괜히 설레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봤습니다. 내용은 시네마 코너에서 자세하게 다루니까 그쪽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역시 멋진 감독이 그려내는 여성은 역시나 정말 멋지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박해일 씨의 살짝 피곤함이 감도는 연기도 멋있었지만요. 중국인 여배우 탕웨이 씨의 신비하면서도 매력적인 아우라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중국 여자와 한국 남자의 성숙한 사랑을 그린 로맨스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살인사건의 용의자와 형사로 만나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관람객들은 이런 관계로 만나게 된 이 두 사람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지켜봐야만 합니다. 또 탕웨이 씨가 연기하는 여성은 한국어가 서투릅니다. 핸드폰 통역 앱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효과적으로 삽입돼 있는데요. 이 미묘한 감정을 억누른 듯한 소프트한 앱의 음성이 이 두 사람의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죠. 정말 그녀가 하는 말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형사를 속이려는 꼼수인지 점점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또 그녀의 뜨거운 눈빛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정말 신박한 연출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요, 앞으로도 국경을 초월한 왕성한 교류가 계속될 텐데요. 왜 저희가 교류라고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뿌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갭이라든가 불신감이 쌓여가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영화 헤어질 결심은 가슴 떨리는 이들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도 그려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시대에 대한 박찬욱 감독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시죠? 그건 물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영화관에서 직접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듣기 실력을 키우는 쏙쏙 리스닝 시간입니다. 지면에 쏙쏙 리스닝 단어를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먼저 그 단어를 암기한 다음에 들으시면 정말 마법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단어 암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빨리 외우세요.
네, 여러분 다 암기하셨나요? 그럼 제가 단어를 말할 테니까 일본어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과학적. 2. 정량. 3. 생소하다. 4. 감칠맛. 5. 실생활.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조금 아리송한 단어들은 다시 한번 암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음성 들어주세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끓여야지 라면이 가장 맛있는지 라면 써있는 대로 정량의 물을 가져와서 먼저 한번 물을 끓여줍니다. 라면은 이제 분말 스프, 프레이크, 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프레이크를 먼저 넣어줘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스프를 먼저 넣는 게 아니라 면을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먼저 면을 넣고 3분 타이머를 맞춰줍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불을 끄고 이제 스프를 넣는 겁니다. 이제 스프를 넣고 한번 잘 섞어줘요. 잘 섞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불을 끄고 또 뚜껑을 닫아서 약 1분가량 기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1분 지나면 불에서 내려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주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정말로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겁니다. 자, 방법이 다소 많이 생소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맛을 느끼는 원리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사진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혀가 느끼는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으며 혀의 위치에 상관없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혀가 느끼는 맛은 5가지인데 마늘향, 레몬맛 이런 게 있잖아요. 5가지 외에 저희가 느끼는 맛이라는 것은 향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려 맛의 90% 이상이 향이라고 합니다. 이 향이라는 것은 분자를 통해서 느끼는 건데 문제는 이 분자들이 가열을 하면 공기로 증발을 합니다. 아주 흔하게 실생활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고깃집을 지나가면 고기의 향이, 라면을 끓이면 라면의 향이 느껴지듯이 그러한 분자들이 증발을 하면서 저희가 멀리서도 향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라면에 스프를 넣고 끓이면 그만큼 맛분자가 손실이 되는 건데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싱거운 국물을 졸여내면 향이 강해지는데요? 그건 물의 증발 속도가 분자의 증발 속도보다 빠르기에 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라는 표현보다는 이거 정말 향기롭네요, 이거 향이 가득하네요, 이런 표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네, 오늘 유튜브 채널 소개해 드릴게요. 유튜브 동영상 요리보고 조리보고 채널입니다. 오늘은 라면 맛있게 끓이기 공부할 건데요. 원래 이 채널은 시간과 정성만 있다면 따라할 수 있는 레스토랑 음식이 테마라고 합니다. 보니까요, 한국 음식은 물론 이탈리아 요리부터 프랑스, 미국식 요리 등등 정말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피자 만드는 동영상을 봤는데요, 반죽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완성된 피자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날은 정말 피자 머릿속에서 외치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분이 좀 말씀이 빠르긴 한데요, 말을 다 못 알아듣더라도 동영상 모습과 자막만 봐도 이분의 요리를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영상이 굉장히 알기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리스닝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침 뒤에 조사 이, 은, 을, 으로 등이 이어질 때 발음을 확인한다. 네, 가장 기본적인 연음 법칙이긴 하지만 연습을 해도 은근히 어렵죠. 그러니까 문장을 읽으실 때는 꼭
다른 색 볼펜으로 체크를 해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문장에서 몇 개 정도 골라서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볼게요. 과학적으로 라면이 물을 다음에 1분이 그릇에 이것이 맛을 본 적이 실생활에서 고깃집을 분자들이 질문을 국물을 표현이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들어보실까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끓여야지 그리고요, 이응 받침 뒤에 이응이 올 때 발음, 귀로 확실하게 익혀주세요.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정량에 뚜껑을 이상이 향이라고 네, 그럼 함께 잠깐 들어보실까요? 정량의 물을 또 하나 들어보죠. 또 뚜껑을 닫아서 앞글자에 받침이 있어서 발음이 바뀌는 발음 변화를 확인한다. 그럼 한번 같이 해보죠. 과학적 끓기 시작하면 넣는 게 넣고 실생활 고깃집 속도가 그렇기에 향기롭네요. 가득하네요. 네, 그럼 잠깐 같이 들어주세요. 그렇다면 혀가 또 하나 들어보죠. 가득하네요. 현재 연체형이나 과거 연체형 등은 무조건 선을 긋고 암기한다. 네, 먼저 현재 연체형입니다. 그런데 공부하실 때 연체형 부분만 외우는 게 아니라 연체형이 들어있는 표현 방법을 함께 외우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넣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왜 그런 걸까요? 맛을 느끼는 원리. 본 적이 있는 많은 분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손실이 되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싱거운 국물. 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올바른 표현. 네, 이렇게 같이 암기해 두시면 여러분이 한국말을 하실 때도 이런 표현들이 툭 하고 튀어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은 명사이기도 하죠. 그럼 잠깐 들어보실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네, 또 하나 들어보시죠. 맛을 느끼는 원리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과거 연체형이 2개 있네요. 잘 섞어준 다음에 본 적이 있는. 네, 그럼 이 2군데를 잠깐 같이 들어주시죠. 잘 섞어준 다음에 본 적이 있는 사진일 겁니다. 생소한 단어나 표현을 암기한다. 네, 그럼 같이 한번 발음해보죠. 타이머를 맞추다. 타이머가 울리다. 감칠맛. 향을 맡다. 향은 향기라고도 하고 향이라고도 하죠.
네, 그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라면을 끓이다. 불에서 내리다. 뚜껑을 열다. 그릇에 담아주다. 실생활에서 경험하다. 국물을 졸이다. 이런 표현들을 같이 외워두시면 나중에 대화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징이 있죠. 여기서는 이분이 물을 끓입니다가 아니라 물을 끓여줍니다. 먼저 넣는 거예요가 아니라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또 타이머를 맞춥니다가 아니라 타이머를 맞춰줍니다. 잘 섞어요가 아니라 잘 섞어줘요. 잘 섞은 다음에가 아니라 잘 섞어준 다음에. 1분 기다립니다가 아니라 1분 기다려줍니다. 그릇에 담으면이 아니라 그릇에 담아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양쪽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뭐뭐 줍니다. 뭐뭐 줘요 라고들 많이 쓰죠. 그럼 잠깐 들어보실까요? 면을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들어주시죠. 3분 타이머를 맞춰줍니다. 네. 또 이 동영상 제일 처음에 나오는 라면에 써 있는 대로라는 말이 있었죠. 사전을 찾아보면 쓰여 있다가 표준어라고 나와 있지만 한국 사람들 대부분 써 있다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동영상은요, 좀 말도 빠른 데다 정확하게 발음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저도 좀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또 뚜껑을 닫아서 약 1분가량 기다려줍니다 라는 부분에 기다려줍니다를 몇 번이나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들리질 않았어요. 동영상은 이렇게 한국 사람도 완벽하게 들리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알아들어야겠다고 너무 강박관념 안 가지셔도 됩니다. 네, 그럼 1교시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포인트가 4가지 있었죠. 이 포인트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끓여야지 라면이 가장 맛있는지 라면 써있는 대로 정량의 물을 가져와서 먼저 한번 물을 끓여줍니다. 라면은 이제 분말 스프, 프레이크, 면 3가지가 있죠. 그래서 프레이크를 먼저 넣어줘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풀을 먼저 넣는 게 아니라 면을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먼저 면을 넣고 3분 타이머를 맞춰줍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불을 끄고 이제 스프를 넣는 겁니다. 이제 스프를 넣고 한번 잘 섞어줘요. 잘 섞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불을 끄고 또 뚜껑을 닫아서 약 1분가량 기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1분 지나면 불에서 내려서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주면 이것이 과학적으로 정말로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입니다. 자, 방법이 다소 많이 생소하죠. 이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맛을 느끼는 원리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사진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혀가 느끼는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으며 혀의 위치에 상관없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혀가 느끼는 맛은 5가지인데 마늘향, 레몬맛 이런 게 있잖아요. 5가지 외에 저희가 느끼는 맛이라는 것은 향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려 맛의 90% 이상이 향이라고 합니다. 이 향이라는 것은 분자를 통해서 느끼는 건데 문제는 이 분자들이 가열을 하면 공기로 증발을 합니다. 아주 흔하게 실생활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고깃집을 지나가면 고기의 향이, 라면을 끓이면 라면의 향이 느껴지듯이 그러한 분자들이 증발을 하면서 저희가 멀리서도 향을 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라면에 스프를 넣고 끓이면 그만큼 맛분자가 손실이 되는 건데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싱거운 국물을 졸여내면 향이 강해지는데요? 그건 물의 증발 속도가 분자의 증발 속도보다 빠르기에 향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라는 표현보다는 이거 정말 향기롭네요. 이거 향이 가득하네요. 이런 표현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네, 그럼 잠깐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테마는 전혀 뜻밖의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한국말을 할 줄 알고 또 배우고 있네 였습니다. 네, 왠지 화사한 기분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사이타마현 아사카시의 유키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결혼식에서 신부 측 친구들이 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었다. 그런데 뜻밖이었던 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신부 측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한 바로 나 자신이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트 포즈를 모두가 함께한 모습을 상상하니까 정말 뭔가 마음이 따뜻해져 오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유키씨, 아드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또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의 도미코 씨는요. 73살인 제 사촌이 서울을 카라오케 가서 한국말로 불러보고 싶으니까 가르쳐달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조용필의 노래가 저희 시골 카라오케에 지금도 현존하고 있거든요. 보내주셨는데요. 조금 오래된 한국 가요를 부르는 것도 좀 오샤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유리상자 노래를 좋아해서 부르곤 하는데요.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노래. 왜 파리의 연인에서도 많이 나와서 유명하죠? 여러분도 아시는 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요.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의 가나시입니다. 제가 다니는 테니스 동아리의 남자분이 요즘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다네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마다 사랑해요 라고 말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곤니치와 라는 뜻이 아니었냐면서 보내주셨는데요. 글쎄요, 착각이기는 하지만 좀 심쿵해지는 착각 아닌가요? 네, 이번에는 도쿄도 구니다츠시의 마미인 씨입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 때 술잔을 들고는 마시는 제스처를 하면서 콜? 하고 술을 권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한국말이라든지 한국 특유의 제스처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너무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요, 또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함께 대화할 때 드라마에서 배운 한국말을 가끔 섞어서 쓴답니다 하고 아오모리현 시모키타군의 마시 씨가 보내주셨어요. 또 치바현 치바시의 아오이 씨도요.
한국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았던 후배였는데 이야기를 나눌 때 괜찮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사카부 기시와다 시의 고지마르 씨의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페코파라는 개그맨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인토네이션을 잘 몰라서 한국말인 배고파라고 발음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동료 몇 명이서 오나카스 있다라는 뜻이지? 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개그맨의 이름도 역시 배고파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라든가 배고파 정도는 정말 한국말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어도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상식처럼 돼버렸죠. 네, 이번에는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한국말을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치바현 나라시노 씨의 논피코 씨는요. 아들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아들이 별로 간섭받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보고만 있답니다 해주셨어요. 정말 그렇죠. 저희 아이도 한국어를 수강했었는데 저는 정말 전혀 한국말을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아이한테 공부를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이젠 머리도 커서 싸움으로 번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전혀 안 가르쳤답니다. 네, 이번에는요. 오사카부 스이다시의 개곤 씨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중학생 아들의 국어 선생님이 한국어 학습자입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수첩 표지에 한글이 적혀 있기도 하고 또 노트북에는 한글로 메모한 포스트잇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하네요. 또 정기 시험 문제에 BTS의 정국이 나오기도 하고 테스트 때 채점이 잘못돼 있는 곳에 미안해라는 한국말이 적혀 있기도 했다네요. 또 수업 중에 무슨 예를 들 때는 보통 한국의 예를 든다고 합니다. 아들이 저랑 항상 한국 드라마를 보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는 대화가 잘 통한다고 해요. 저도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신나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대박! 중학생 국어 시험 문제에 정국을 출제한다고요? 와, 엄청 멋진 선생님이시네요. 또 한글로 메모된 포스트잇이 노트북에 많이 붙어 있다는 건 공부도 열심히 하신다는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그 선생님께 화이팅!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곤 씨, 아드님께 좀 전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보내주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구마모토현 아마쿠사시의 오츠키사마 씨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파가 기승을 부리려고 할 무렵 펜을 쥐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은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실은 작년에 12월 달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단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바꿔서도 40년 이상 계속 일하고 왔습니다. 제 나이가 들키네요. 마지막으로 일하던 직장에선 제가 한국에 가는 걸 알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이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12월이 돼서 제 근무 마지막 날에 식기실을 한 장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동료들의 따뜻한 말들이 적혀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건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써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가 알아보고 써준 거죠. 그리고 저를 농담으로 오바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한국어로 할머니라는 말이니까 하루상이라고 해라. 그런 사정도 있어서 할머니도 한국어로 써 있었습니다.
이번 테마랑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너무 기뻐서 따뜻한 마음이 됐습니다. 지난 46호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열심히 공부한 결과 10월의 한국 능력 시험에선 214점으로 5급을 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16점이 있으면 6급도 꿈이 아니라는 한국어 선생님의 시선이 아픕니다. 어쨌든 올해는 꼭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오츠키 사마님 감사합니다. 와, 정말 그 사이에 5급을 따셨다고요? 5급 따는 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닌데 정말 대단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정말 한국 가는 것도 꼭 이루시고 또 6급 정말 꼭 따셔서 저희 하나플러스원에도 사연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다음 테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한국어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얼마나 하셨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엽서를 통해서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벌써 10년을 하셨다는 분도 계셨고 또 더 그 이상을 하셨다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이제 베테랑이 되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서 한국어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에게 무언가 조언,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시겠습니까? 가 테마입니다. 어학 공부라는 게 그냥 아무런 우여곡절 없이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파헤쳐 나온 여러분께서 한국어를 공부했기에 지금 이렇게 나의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에게 파이팅이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과거의 자신에게 한번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하나프레스.com 애지중지 사랑애 갈지 무거울 중 갈지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을 뜻한다. 나를 애지중지 키워주신 할머니, 포켓몬 장난감 지금도 애지중지, 애지중지 막내딸, 늦은 나이에 얻은 늦둥이 애지중지. 내가 애지중지 하는 게 있긴 하나? 네, 술술 한국어 시간입니다. 돈짱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돈짱 안녕. 안녕. 언니 안녕. 오늘도 참 얼굴색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하나 특집이 한국인과 라면이잖아. 난 가끔 라면집에 가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 뭐 좋아해? 라면 좋아해? 라면 엄청 좋아하죠. 저는 진짜로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먹을 정도로 진짜 좋아해요. 일주일에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네. 점심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진짜 많이 먹어요. 같은 날 점심에 먹고 밤에도 먹을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정말 해요. 근데 그 야바이 아니니? 그러니까 야바이한데 먹어버려요. 네, 여러분께 진짜 맛있는 라면이 있어서.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가르쳐줘. 알려줘. 네. 한국의 신라면 있잖아요. 음. 신라면하고 일본의 치킨 라면 음. 그거를 반씩 쪼개서 같이 넣고 네, 술술 한국어 시간입니다. 돈짱과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돈짱 안녕. 안녕 언니 안녕. 오늘도 참 얼굴색이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하나 특집이 한국인과 라면이잖아. 난 가끔 라면집에 가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 뭐 좋아해? 라면 좋아해? 라면 엄청 좋아하죠. 저는 진짜로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먹을 정도로 진짜 좋아해요. 일주일에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네. 점심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진짜 많이 먹어요. 같은 날 점심에 먹고 밤에도 먹을 수 있다고? 네, 그렇게 정말? 먹기도 해요. 근데 그거 야바이 아니니? 여러분, 그러니까 야바이한데 먹어버려요. 네, 여러분께 진짜 맛있는 라면이 있어서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가르쳐줘. 알려줘. 네, 한국의 신라면 아, 네. 제가 대학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면 굉장히 어떨 때 하다를 써야 되고 되다를 써야 하는지 너무 어렵다는 말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질문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요, 오늘은 하다, 되다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하다와 되다는 단독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하다와 되다를 붙여서 만드는 동사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접미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단독으로 쓰는 하다와 되다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하다는 타동사여서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직접 하는 걸 나타내죠. 그런데 되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물이나 사건 또 어떤 상황들을 나타내죠. 하다와 되다를 접미사로 쓸 때 물론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다를 붙이면 타동사, 되다를 붙이면 자동사가 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취소하다, 취소되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이번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여행을 그만둔 게 되죠. 그런데 이번 여행이 취소됐습니다 하면 어떤 사정이 생겨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행을 못 가게 됐다는 거죠. 이때요, 취소하다, 취소되다의 조사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취소하다에는 조사 을, 르를 써서 여행을 취소하다가 된 거고, 취소되다에는 조사 이, 가를 써서 여행이 취소되다라는 문장이 됐죠. 네, 그럼 이번에는 공개하다, 공개되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짱이 한번 해볼까? 네. 왜 이렇게 얼굴이 조금 어둡나?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는. 단어를 말할 테니까 연결해 주세요. 네. 근데 말을 하는데 좀 기니까 메모를 해야 돼, 돈짱아. 종이랑 그래요? 네. 펜 준비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써주세요. 네. 회사가, 신제품, 공개하다, 공개되다. 조사를 붙이고 동사는 하다나 되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했어요나 됐어요로 고쳐주면 됩니다. 잠깐만, 회사가 신제품? 오케이. 회사가 신제품을 뭐였죠? 공개? 공개하다, 공개되다. 회사가 신제품을 공개했어요. 회사가 신제품을 공개했어요. 와, 다행이다. 괜히 뇌가 막 가슴이 떨렸네. 네. 회사가 라는 주어가 이미 있으니까 신제품을 을이 되겠죠. 신제품을 공개했어요가 되죠.
이건 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다고 알린 거죠. 신제품을 공개한 주체인 회사가 문장에 들어있죠. 그지, 돈장아? 네네. 네. 그런데 신제품이 공개됐어요 하면 신제품을 공개한 주체가 문장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가 쓰일 때는 행동을 일으키는 명확한 주체가 없다는 걸 돈장 알겠니? 오케이? 네네. 알겠습니다. 얼굴도 좀 펴고 웃으면서 우리 합시다. 네네. 네. 그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돈장도 물론 같이 하는 거야. 네. 이번에는 기대하다, 기대되다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요, 문장을 만드실 때 조사도 필요하니까 조사도 넣어야 하고, 이번에는 합니다 채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합니다. 네, 종이와 펜 준비하셨나요? 돈장도 오케이? 네. 문제 내겠습니다. 저는 최애 아이돌의 활약. 기대하다, 기대되다. 돈장. 저요? 됐습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돈장이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할 수 제가 없지? 하는 거구나. 최애 아이돌. 저는 최애 아이돌의 활약. 기대하다, 오케이. 기대되다. 저는 최애 아이돌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와,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발음이 좀 떨려. 걸렸어요. 네. 최애, 왜? 제가 뭐라고 그랬는데요? 최애. 최애가 아니라 아니라 최애. 오케이. 최애.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최애 아이돌의 활약을 기대합니다가 되죠. 이렇게 저는이 여기엔 들어있지만 주어가 없어도 나 자신이나 또 누군가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이 되죠. 하지만 최애 아이돌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하면 기대하고 있는 주체가 막연하죠. 어때? 돈장아, 막연하지? 막연해? 맞아요. 안 막연해? 막연해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이 좀 잡히시나요? 돈장은 어때? 이제 좀 감이 잡혔어? 오케이. 조금. 조금? 조금 아까보다 오케이. 조금 얼굴에 빛이 생겼어. 그럼 계속해서 해보죠. 네. 이번 문제가 계속하다, 계속되다입니다. 네, 이 문제는 했어요, 됐어요로 바꿔주세요. 단어 말씀드릴게요. 조금 깁니다. 써주셔야 돼요. 제가 작년 12월부터 PT 수업. 계속하다, 계속되다. 이것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돈장이 해봐야 돼. 제가? 잠깐만, 언니. 다시 한번 PT 읽어. 수업이 뭐예요? PT 수업? 수업이? 퍼스널 트레이닝. 개인 수업, 개인 퍼스널 레슨. 트레이닝. 아니 뭐 이렇게 영어? 영어 발음 아주 좋습니다. 돈장. 네. 제가 작년 와시사오군이 와씨가 너무 좋아하잖아. 영어 발음 좋다고. 좀 영어 좀 영어 좀 잘해요. 네, 해주세요. 잘해요. 네. 오케이. 제가 작년 12월부터 PT 수업을 계속 합니다. 했어요. 문제를 들었나? 내 말을 했어요. 했어요. 집중해서 공부할 것. 돈장아. 집중 안 할래 너? 네네. 응? 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 12월부터 PT 수업을 계속했어요가 되죠. 계속했어요지. 계속했어요. 네, 맞아요. 네. PT 수업을 한 주어가 누굽니까? 누구야? 저. 네, 맞아요. 저예요. 네, 그거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라는 주어가 없이 작년 12월부터 PT 수업을 계속했어요 하고 말을 해도 주어는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PT 수업을 했어요 하니까, PT 수업을 계속했어요 하니까 또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행동을 한 주체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계속했어요 했으니까. 네. 그럼 또 하나 해보지. 돈장이 하는 거야. 네. 오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뭐 해야지 뭐 돈장아. 네. 네. 그럼 문제 부르겠습니다. 잘 듣고 했어요, 됐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아무 쪽이나 좋습니다. 오케이예요? 네. 네. 오케이. 한동안 추운 날씨 계속하다,
계속되다. 오케이. 음. 이거는 제가 아니니까. 한동안 추운 날씨가 계속 됐어요. 와. 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했습니다. 한동안 추운 날씨가 계속됐어요. 네, 맞았습니다. 추운 날씨를 이어지게 한 주어가 이 문장에는 없지? 그지?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돈장은 어땠어? 이제는 완전 감이 잡혔습니까? 완전은 아니지만 완전은 아니야? 약간 그럼 나중에 총복습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네. 네. 할 거예요. 그럼 하다와 되다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행동을 하는 주체가 명확하면 하다를 쓰고 행동을 하는 주체가 막연하면 되다를 씁니다. 두 번째, 하다에는 조사, 을, 를 이걸 쓰고 되다에는 조사, 이, 가를 씁니다. 근데 사실 하다, 되다는 외국분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정말 감각적으로 익혀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증가하다, 증가되다, 감소하다, 감소되다는 양쪽 다 자동사예요. 하다를 붙여도 타동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그냥 돈장아, 암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어려운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럼 총복습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종이에 쓰시면서 하셔야 돼요. 돈장도 오케이? 한국말로 문제를 오케이. 물론 낼 텐데요. 오늘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미는 했어요, 됐어요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조사, 이, 가 아니면 을, 를 이 조사가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장, 마음의 준비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마음의 준비 오케이 십니까?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그 자료 많이 사용하다. 그 자료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 테마 많이 사용되다. 그 테마가 많이 사용됐어요. 2. 아이 돌 때 이웃 초대하다. 아이 돌 때 이웃을 초대했어요. 그 모임에 우리 팀장 초대되다. 그 모임에 우리 팀장이 초대됐어요. 3. 지금 상황 이해하다. 지금 상황을 이해했어요. 정책 방향 이해되다. 정책 방향이 이해됐어요. 4. 보너스로 그 상품 추가하다. 보너스로 그 상품을 추가했어요. 이번에 그 시스템 추가되다. 이번에 그 시스템이 추가됐어요. 5. 정부 그 행사 개최하다. 정부가 그 행사를 개최했어요. 서울에서 국제회의 개최되다.
서울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됐어요. 6. 선생님, 요점, 강조하다. 선생님이 요점을 강조했어요. 친환경 포인트 강조되다. 친환경 포인트가 강조됐어요. 7. 실무에서 배운 내용 반복하다. 실무에서 배운 내용을 반복했어요. 지루한 절차 반복되다. 지루한 절차가 반복됐어요. 8. SNS 폭로글 삭제하다. SNS 폭로글을 삭제했어요. 해당 광고 삭제되다. 해당 광고가 삭제됐어요. 9. 결혼 발표 연기하다. 결혼 발표를 연기했어요. 관련 행사 연기되다. 관련 행사가 연기됐어요. 10. 회사 건강검진 데이터 제공하다. 회사가 건강검진 데이터를 제공했어요. 이재민 지원 서비스 제공되다. 이재민 지원 서비스가 제공됐어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힘들고 어려운 테마였는데 돈장아 10개 합해서 총 20개 어땠습니까? 너무 길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럼 보내서 내가 채점할 테니까 나한테 네, 알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네. 네. 네, 여러분 계속 말하면서 들으면서 반복해서 하시면 정말 많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돈장아 고마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안녕. 안녕.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주위의 미니 칼럼입니다. 오늘은요. 한국 음식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참기름과 들기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릴게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대부분 구분을 하지 않고 쓰죠. 그런데 지난번에요.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참기름과 들기름의 궁합이 딱 맞는 식재료를 공개를 한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공부가 많이 됐어요. 이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재료에 참기름을 넣으면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참기름은요, 우리 몸속의 산화를 막아주고 노화 예방에 엄청 좋다고 하죠. 또 소고기는 참기름과 잘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참기름에 찍어 먹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는 말이죠. 또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볶음 요리를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너무 강한 불보다는 약한 불에 조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음식을 볶을 때 올리브 기름을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고 있어요. 이 들기름에는 또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어서 들기름 한 티스푼을 먹으면 고등어 한 마리에 들어있는 오메가3의 양과 같은 양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부터 참기름과 들기름을 한 티스푼씩 먹으려고 합니다. 아, 참,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참기름은 상온에 보관하고 들기름은 냉장 보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 플러스 원 47호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임주희가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난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40%를 넘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 86,800여 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1.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가 치솟은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7%를 넘어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고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관련법이 작년 12월 27일에 공포됐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새해에 1살 더 먹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 태어나면 0살이고 생일이 올 때마다 1살 더 먹는 만나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과 공문서 등의 만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역법 등 연나이가 기준인 60여 가지 법령은 필요성을 검토한 후 차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대상은 2022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키우는 가정으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는 별도로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한국 정부는 초등학생을 방과 후 저녁 8시까지 돌보는 늘봄 학교를 오는 3월부터 20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하고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1970년대 급격한 경제 개발 아래 소외된 도시 빈민층의 삶을 그린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 작가가 작년 12월 25일 향년 80세로 별세했습니다. 1942년에 태어난 조세희 작가는 196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뒤 1978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된 이 작품은 지금까지 320쇄를 돌파했으며 누적 발행 부수가 148만 부에 이를 정도로 세대를 넘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조세희 작가는 출간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 작품이 30년 후에도 읽힐 줄은 몰랐다면서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 한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1월 16일
한국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음반 수출액은 2억 3,311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17년에 4천만 달러를 넘은 음반 수출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K-팝 가수들의 해외 공연이 어려워졌지만 음반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1억 달러, 이듬해에는 2억 달러를 넘는 등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음반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일본으로 8,574만 9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국과 미국이 뒤따르면서 이들 3개국에 대한 음반 수출이 전체의 75.5%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다음 주 금요일에 드디어 한국으로 3박 4일 동안 여행을 가요. 매년 갔던 한국 여행이었는데 오랜만에 가게 되어 신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오랜만에 가게 된 만큼 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지만 일단 꼭 하고 싶은 2가지 중 첫 번째는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지만 뜨거운 불판에 삼겹살 구워지는 소리를 들으면 꼭 비가 오는 소리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경복궁 야간개장을 미리 예약해 두었는데요. 한복을 대여해서 구경하는 패키지로 예약해 두어서 멋진 사진을 남겨볼 생각에 매우 설레네요. 혹시 날씨가 허락해준다면 밤에 한강공원에 가서 치맥을 하고 싶어요. 바람 솔솔 부는 한강 둔치에서 마시는 치맥은 뭔가 다른 느낌이거든요. 남산타워와 유람선 등 서울의 멋진 야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저만의 꿀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드라마 두꺼비 촬영장에 직접 가보고 싶어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을 만큼 좋아하는 드라마인데 촬영장 방문 후기를 보니 더욱 가고 싶어졌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거리가 좀 있어 상황을 좀 보아야 할 것 같아요. 하하, 맞아요. 여러 프로젝트들이 몰려서 할 일이 꽤 많이 쌓였지만 야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한국 여행은 꼭 갈 겁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아자아자! 저 다음 주 금요일에 3박 4일로 한국 갔다 올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한국에 못 갔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한국 여행에 목이 말랐는지 몰라요. 일단 도착하자마자 아마 배가 고플 테니까 삼겹살집 들어가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으려고요. 마무리로 볶음밥까지 야무지게 싹싹 긁어 먹어줘야겠죠? 그리고 고궁도 보러 가려고요. 기왕 보는 김에 한복까지 빌려 입으면 너무 좋겠죠? 고즈넉한 고궁 구경하면서 한복까지 딱 입어주면 내가 마치 그 시대에 살던 사람처럼 느껴진달까?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 사진도 많이 찍어 오려고요. 밤엔 한강 가서 풀밭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치맥 배달시켜서 치킨 먹으면서 맥주 시원하게 마시려고요.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시간 나면 드라마 촬영장도 좀 가보고 싶긴 한데 제가 가고 싶은 데는 너무 멀어서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가보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행 전날까지 매일매일 밤을 새서라도 일을 마무리해 놓으려고요. 주말 앞뒤로 연차 붙여서 가는 거라 사실 눈치 보였는데 오늘부터 매일 밤새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실력이 사라져? 일단 수국으로 돌아가자. 문 있는 땅으로 안내해라. 못 갑니다. 인간 세상에 온 신은 임무를 다해야 돌아갈 수 있어요. 공부 좀 하시라니까. 일단 그 신의 종의 후손을 찾아보죠.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없어요? 어떡해요? 일단 갈아입으러 먼저 구해볼게요. 난 괜찮아. 전 안 괜찮거든요. 여기 꼼짝 말고 계세요? 막 아무 때나 당당하고 아무 때나 자신 있고 아무한테나 막 명령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어.
저희 은행 대출을 이용하시면 1%대 초반의 파격적인 이자율로 조정해드리겠습니다. 실례합니다. 기다리시라니까요. 뭘 계속 기다리래? 내가 오늘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한 일이 기다린 거예요. 새로 대출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장 좀 부탁한다는데 그거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왜 남의 개인정보 서류들을 들고 5만 군데를 왔다 갔다 해. 저기 일단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안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왜 나는 7%고 이쪽은 1%인데요? 왜 사람 이렇게 차별하는 건데요? 아니 그거는 알죠, 알아요. 하지만 차별도 적당히 해야죠. 7% 1%는 너무하잖아요. 먼저 해드리세요. 저희 이야기는 재무팀을 통해서 다시 나누는 걸로 하시죠. 저 대표님, 이렇게 가시면은 대표님께 사과하세요, 고객님. 뭐라고요? 지금 이렇게 무례하게 새치기 하셔서 마음이 상하신 거잖아요. 사실관계가 다르군요. 다른 고객께 이자율을 노출한 은행 탓이 큽니다. 사과는 그쪽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네? 원하시는 대출은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은행에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쪽이 왜요? 호의를 호의로 받지 않으시는군요. 그럼 괜히 이자율 가지고 은행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노력해서 돈을 보세요. 아주 오래전 일이야. 이름도 알 수 없는 네 조상이 신과 약속을 했어. 너희 가문을 대대손손 신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네가 한 약속이 아니란 건 의미가 없어. 신족이 원하면 종의 후손인 넌 가문의 약속대로 날 모셔야 돼. 집으로 안내. 아니요. 당신은 병원에서 모실 거예요. 거부하면 너만 힘들어져. 지금도 충분히 모든 게 힘들어서 상관없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건 행복일지 모르죠. 정말 지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렇게까지 가르침을 줬는데도 결국 각성이 안 된다는 거군. 아둔하기 짝이 없다. 그럼 할 수 없지. 남수리, 네 말도 있고 해서 최후 수단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써야겠어. 하백님, 그래도 실력이. 이봐 줘. 신의 은총을 내리니 깨어나라. 어디야? 상하이. 거기서 뭐해? 나 알아보려고. 네가 지금 한가하게 날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 말 들으니 지금이 바로 날 때인 것 같다. 왔다고. 누가? 하백이 왔다고. 뭐? 기가 막혀서 아주 거짓걸로 하고 나타났더라니까. 드디어 수국에 붉은 물이 온 건가? 어떡해. 진정하라고 아가씨. 그럼 나도 찾아오겠네. 못 찾아갈걸? 그 바보가 글쎄 좌표를 잃어버렸다잖아. 뭐? 잃어버린 게 그뿐 아니라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쫓아버렸거든. 딴 건 몰라도 신석에 관한 한 너와 난 공범이라는 거 잊지 마. 감히 여자를 달고 와? 인간 세계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자 꼬시기니? 하백이 왔다. 슬슬 지루할 참이었는데 재밌겠네. 미스터리 스릴러, 서스펜스 장르로 넘어가 볼까? 비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40살이 다 되어가는 노처녀 비는 여학교 선생이자 기숙사 사감이다. 성격은 사납고 얼굴은 무척 못생겼는데 남자를 무조건 싫어한다. 비가 몹시 싫어하는 것은 학생들 앞으로 오는 러브레터이다.
B는 러브레터를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편지를 받은 여학생을 불러내 야단까지 친다. 여학생을 앞에 두고 B가 편지를 읽을 때는 손을 덜덜 떨고 얼굴이 빨개진다. 학생은 그저 편지를 받았을 뿐인데 혼이 난다. B는 남자를 어디서 만났으며 어떻게 생겼는지 꼬치꼬치 물어본다. 학생이 당황하면 B는 악마로부터 우리 학생을 구해달라며 기도한다. B가 싫어하는 것이 또 있는데 남자가 기숙사로 면회를 오는 것이다. 남자라면 아버지든 형제든 모두 내쫓았다. B가 왜 그렇게 남자를 싫어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기숙사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밤이 되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왔다. 잠에서 깬 한 학생이 남녀의 말소리를 들었고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두 학생도 잠에서 깼다. 겁도 없이 기숙사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듯 했다. 이제 그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줘요. 나를 구해줘요.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다. 세 학생은 소리가 들리는 방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런데 그 방은 B의 방이었다. 남자를 싫어하는 B의 방에 남자가 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방에서는 남자의 말이 이어졌다. 나의 사랑, 나의 애타는 마음을 내버려 둘 건가요? 내 생명과도 같은 당신의 입술로. 여학생 중 하나가 문을 살짝 열었다. 세 학생의 눈이 비사감의 방 안으로 향했다. 그런데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불빛 아래 학생들에게서 빼앗은 러브레터들이 놓여 있고 비사감은 혼자 두 팔을 벌리고 입술을 내밀어 키스하는 신용을 한다. 남자 목소리로 한 번, 그 다음에는 여자 목소리로 한 번, 차례로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다. 편지 한 장을 집어 얼굴에 문지르며 정말이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를 냈다. 두 학생은 비사감이 미친 것 같다며 기막혀 했고 한 학생은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위대한 외과 의사 장기려 박사. 마음만 먹으면 상당한 부를 이룰 수 있는 의사가 평생 내 집 한 번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참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려 박사는 그러했습니다. 의사 장기려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겠다는 신념에 따라 평생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으며
오직 환자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에게 진료와 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본인은 병원 옥상의 옥탑방에 살았습니다. 북이 고향인 그가 월남에 부산에 둥지를 튼 것은 한국 전쟁 때. 아내와 5 아이들을 두고 작은 아들과 단둘이서 넘어왔을 무렵이었습니다. 한반도가 영영 분단될 줄 몰랐던 장기려 박사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평생 재혼하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남에서 환자들을 잘 돌봄으로써 북에 남은 가족들이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으리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간암 수술 실력이 탁월했던 그는 1959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량 간 절제 수술에 성공하여 외과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의사로, 교수로, 아버지로 성실히 살다간 그의 이름은 초등학교 교과서의 위인으로 남았고 그의 정신은 기념사업과 추모식 등을 통해 오늘날까지 많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의 40%를 넘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은 8만 6,800여 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1.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전세 자금의 대출 금리가 치솟은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주요 은행들의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7%를 넘어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고 대출 기준이 까다로워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관련법이 작년 12월 27일에 공포됐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새해에 1살 더 먹는 세는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 태어나면 0살이고 생일이 올 때마다 1살 더 먹는 만나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과 공문서 등에 만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역법 등 연나이가 기준인 60여 가지 법령은 필요성을 검토한 후 차차 만 나이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출산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대상은 2022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키우는 가정으로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와는 별도로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한국 정부는 초등학생을 방과 후 저녁 8시까지 돌보는 늘봄 학교를 오는 3월부터 200개 학교에서 시범 도입하고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1970년대 급격한 경제 개발 아래 소외된 도시 빈민층의 삶을 그린 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 작가가 작년 12월 25일 향년 80세로 별세했습니다. 1942년에 태어난 조세희 작가는 1965년 경향신문 신춘 문예를 통해 등단한 뒤 1978년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된 이 작품은 지금까지 320쇄를 돌파했으며 누적 발행 부수가 148만 부에 이를 정도로 세대를 넘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조세희 작가는 출간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 작품이 30년 후에도 읽힐 줄은 몰랐다면서 이 책을 읽어야만 하는 한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1월 16일 한국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음반 수출액은 2억 3,311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17년에 4천만 달러를 넘은 음반 수출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K-팝 가수들의 해외 공연이 어려워졌지만 음반 수요가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1억 달러, 이듬해에는 2억 달러를 넘는 등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음반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일본으로 8,574만 9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어 중국과 미국이 뒤따르면서 이들 3개국에 대한 음반 수출이 전체의 75.5%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인데 그럼에도 매운 라면을 잘 먹질 못해요. 제일 인기 있는 라면이 신라면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매운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따로 있는데 짜파게티예요. 어릴 때부터 광고에서 일요일엔 짜파게티 먹는 날이라는 광고 캐치프레이즈에 이끌려서 매주 일요일마다 짜파게티를 먹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영화에서 본 방법도 있어요. 기생충에서 나온 방법인데 여기서는 덜 매운 너구리랑 섞어서 짜파구리를 만들어서 먹는 것도 있고 또 그 짜파구리에 한우 채끝살을 올려서 먹는 게 맛있다고 하는데 사실 채끝살은 너무 비싸서 그렇게 먹지는 못하고 있는데 짜파구리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짜파게티에 계란 후라이를 넣고 또 오이를 얇게 썰어서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최애 라면은 짜파게티입니다. 저는 컵라면을 좋아해요.
컵라면이라면 종류를 많이 가리지 않지만 주로 오징어 짬뽕이나 육개장 아니면 도시락 컵라면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라면은 주로 집보다는 회사에서 많이 먹어서 항상 뒤처리를 하기 편하게 국물까지 다 먹는 좀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라면 하면은 집보다는 친구들하고 회사에서 회사 동기, 회사 상사, 이렇게 회사 친구들하고 회사에서 먹은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주로 회사 일이 정말 바빠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너무 배고팠을 때 부장님이 갑자기 어디 저 캐비넷 안에서 유통기한 지난 컵라면 같은 거를 다 같이 먹자고 꺼내오셨던 기억이 있고, 또 해외 출장 갔을 때 비행기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현지에 도착했는데 밥을 못 먹었을 때 부장님이나 같이 출장 간 친구들의 가방에서 컵라면이 나오면 그렇게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라면 하면 치열하게 일했던 회사의 기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깨라면을 가장 좋아해요. 라면은 평소에 집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울 때나 술안주 메뉴로도 자주 먹지만 친구들과 한강에 가서 돗자리를 깔고 잔디 위에서 먹을 때가 가장 맛있어요.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여러 한강의 스팟들이 있지만 저는 한강 망원한강공원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특히 따릉이를 타고 달리다가 편의점에 들러서 라면 기계에 라면을 올려두고 조리한 뒤 한강 잔디에 앉아서 먹는 라면은 정말 꿀맛이에요. 참깨라면은 물에 넣었을 때 풀어지는 참깨 계란블럭과 마지막에 풍미를 더해주는 조미유가 내용물로 들어있어서 고소하게 즐길 수 있는 라면인데요. 친구들과 피크닉 즐기면서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라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젊은 세대들한테는 한강에서 참깨라면은 국룰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더군다나 한강에만 있는 편의점 라면 기계에서 알아서 조리해주니 편리하고 괜히 밖에서 먹는 라면이니까 더 맛있는 느낌이에요. 그 옛날 배고프던 시절, 배가 너무 고픈데 집에 밥이 없거나 주머니에 돈이 넉넉지 않을 때 노란 양은 냄비에 후딱 라면 넣고 스프와 건더기 넣고 끓여 후럭후럭 불어가며 먹곤 했지요. 달걀 하나 파 송송 썰어 넣으면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국민 음식. 공장에서는 오후 3시 새참으로 먹기도 했고 밤샘 일할 때 야식으로 먹기도 했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요. 맛있는 게 생각날 때면 라면을 찾곤 하지요. 옛날에 비하면 면발은 쫄깃해졌고 국물은 구수해지고 더욱 칼칼해졌지요. 푸짐한 건더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라면은 더 이상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아니라 고급 취향의 음식이 된 거랍니다. 심지어는 화창한 날 한강변에 나가서 푸른 하늘 떠도는 구름 보며 즉석에서 끓여 먹기도 하지요. 라면, 앞으로 또 얼마나 변해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라면은 시푸드 라면입니다. 이유는 안 맵고 짭짤해서입니다. 그리고 컵라면이어서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더기 중에서는 새우가 있으면 저는 좋아요. 저는 안 매운 라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우면 제대로 라면의 맛을 못 느끼고 물을 마시게 되니까요. 그리고 밥 말아 먹는 것도 좋아하고 일주일에 2번은 꼭 먹고 싶어요. 저는 라면 하나하나 본래의 맛을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2가지 라면을 섞어서 먹는 것도 아주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캠핑을 가는 TV 프로그램에서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섞어 먹는 짜파구리가 나와 유행했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집에서 끓여 먹었는데 새로운 요리를 먹은 것처럼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유행한 불닭볶음면하고 스파게티를 섞은 불닭게티도 제 입맛에 잘 맞아서 종종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원래 매운맛을 좋아해서 매운 소스를 가득 넣어 먹는 편이지만 매운 걸 못 먹는 친구들도 매운맛을 조절해 먹을 수 있으니 같이 먹기에도 아주 좋았어요. 기숙사 방에서 몰래 끓여 먹던 라면이 살면서 먹은 라면 중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라면 이야기 하니까 라면이 너무 먹고 싶네요.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짜파구리 먹어야겠어요.